네, 12월 18일 수요일 마감 방송이 5%입니다. 자, 어제는 극과 극 시장에 미국과 우리나라 한국을 둘 다 가지고 있는 투자 마인드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조금 더 나가서 이제 투자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릴 텐데, 오른쪽에 띄우는 게 미국의 다우지수입니다. 나스닥만 보시다가 다우 보신 분들은 왜 저렇게 많이 빠졌어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근데 그 사이클상 우리는 미국 보면서 한국 있는 분도 아셔야 될 내용을 드리는데, 따로 관리하는 방법과, 자, 제가 10년 대계를 얘기하면서 계속 빅수급 제이싱 이런 얘기 많이 드리잖아요. 좀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 제가 연말마다 항상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내년을 준비를 하는데, 자, 거기에서 또 많이 느끼는데 중요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같이 좀 들어주시고, 자, 기준되는 미국이 어제 좀 빠졌죠. 분명히 저 내년 상반기까지 AI 빅뱅 버블을 보고 있지만, 어제 얘기 드렸지만 쏠림되는 테마가 조금 단기로 과하다는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자, 오늘 밤에 FMC가 있을 거고요. 종목들이 좀 조정이 등락이 있었어요. 자, 여기서 보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자, 투자는 저희가 중기 투자, 장기 투자 들고 하는 투자도 있고, 막 쏠림해서 단기로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런 부분을 나눠서 또 테슬라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2025년 시황을 준비하면서 계속 제가 고민하는 부분인데, 지금 남들 다 안 보시는 중국이나 우리나라 정말 안 좋잖아요. 근데 분명히 저는 뭔가 반전이 나올 거라고 보면서 계속 제 포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사진 않지만, 자, 유럽과 중국 경제를 말씀드리면서 2025년에 볼 내용을 좀 전해드릴 거고, 자, 오늘 꼴찌국장 또 변동이 심했죠. 미국과 우리나라의 공통점은 뭐냐면 변동성이에요. 변동성. 근데 그걸 잘 못 맞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매매나 단타를 최대한 지양을 시켜드리는 거고, 우리 꼴찌국장도 큰 방패를 들고 있는 저밸류 중에서 이 주도주를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되게 중요한 또 포트나 그런 수급 얘기를 좀 드릴 건데, 자, 모멘텀인 외국인이 분명히 변화를 해야 돼요. 오늘 어제 사실 코스피를 뺐다가 오늘 삼전이나 코스피를 또 땡기면서 훅 추세를 또 다시 만들어 놨죠. 그 반면에 아침에도 코스닥이나 바이오가 좀 흔들렸습니다. 그 오전에 또 뭐죠? 또 바이오 또 올라와요. 그렇게 장기적인 단기 변동성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빅수급이나 빅주세는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는 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걸 좀 같이 느껴주시면 좋겠고, 오늘 제가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평소와 조금 다르게 방식을 바꿨어요. 자, 빅바이오도 포함이 되지만 주도주를 만드는 그런 과정을 계속 과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가끔 제가 큰 흐름상 어떤 투자 사이클이라는 거, 수백 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는 대중의 심리인데, 항상 생각보다 더 가요. 또 빠지면 항상 생각보다 더 많이 빠져요.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의 끝자락과 아래 끝자락은 항상 대중이 만듭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개미였던 대중, 개미 수급에 대한 얘기인데, 자, 미국은 위에 있고요, 우리나라는 밑에 있어요. 자, 그런 사이클의 자리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전 세계 금융의 가장 큰 외국인 보는 MSCI, 이걸로 봤을 때 여전히 우리는 그 쏠림과 분산을 이용을 좀 해야 됩니다. 오늘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제가 2022년 말, 2년 전이죠. 작년 1년 전에 2023년 말을 제가 한번 방송들을 봤어요. 제가 있는 거를. 자, 지금 보면 저도 지금 막 안 좋으니까 이런 얘기 막 드리고 힘을 좀 드리려 하고 있잖아요. 딱 2022년 말이야. 그때는 되게 비슷해요. 그때 거치고 나서 정말 큰 상승이 왔는데, 그때는 그래도 테마주를 좀 하면서 했어. 기다리더라도. 근데 지금은 워낙 망가져 있기 때문에 매매도 많이 없어서 조금 지겨우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클상 같은 패턴이나 보고, 작년 산타를 낼 때는 좋더라고요. 여유 있게 뭐 그때 했던 제주 반도체나 그 두산 그 로봇이나 에코프로 모티로 수십 프로 뭐 따블씩 낼 때니까, 뭐 작년에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큰 사이클상 저는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다리시고 저랑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 좋은 결과를 위해서 계속 오늘도 말씀을 노력할게요. 자,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면서, 자, 오른쪽에 있는 게 다우예요. 다우는 전통적으로 있는 뭐 소비주나 뭐 아니면 이런 얘기 많죠. IBM도 여기 들어가 있고, 지금 좀 안 좋은 엔비디아가 다우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계속 보여드렸던 너무 잘 가는 이 나스닥이 보죠. 물론 나스닥도 계속 올라가지만 이런 추세가 꺾인 건 없어요. 오션 안 깨졌잖아요. 근데 이게 다우가 전통 30종목들랑 이제 쭉 떨어져 있는 게, 자, 저도 몰랐는데 다우 지수가 이렇게 9일 동안 연속으로 빠졌다 하더라고요. 이거 적어놨나? 다우가 9일 연속 빠진 게 미국에서는 46년 만에 처음이랍니다. 무슨 문제냐? 그렇게 보실 건 아니고,
자, 나스닥으로 AI 빅뱅으로 트럼프 트레이딩으로 성장이나 미래 쪽으로 다 몰려간 거예요. 자, 수급이 그래가다 보니까 오히려 다우 쪽에 있는 거 떨어져서 팔고 나스닥이나 이제 AI 빅뱅 쪽으로 더 가는 그런 수급 영향이 더 크다는 얘기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자, 미국도 안정적인 미국이었지만 지금 수급이나 투심 영향을 계속 보면서 트레이딩이 많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게 MSCI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돈입니다. 가장 기본이에요. 제가 가장 보는 큰 빅수급인데, 자, 미국이 그 전 세계 증시의 63%를 차지해요. 전 세계 증시를 다 합친 것 중에 63%가 미국 시총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 2.8%예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자, 근데 원래는 성장이나 어닝을 따라가다 보니까 미국의 GDP가 전 세계 30%대거든요. 중국의 GDP는 15%대예요. 근데 이거 주식으로 보세요. 얼마나 미국으로 많이 몰린지 아시겠죠? 근데 이게 계속 갈 거냐? 물론 관광영역 측면이지만 가는 것도 가겠지만, 그 국가나 종목이 아니라 MSCI는 뭐냐면 큰 올로케이션, 국가별로 항상 비중을 세웁니다. 내년에 중국이 일단 소비 부양을 한다 하고 미국 물론 계속 가겠지만 분명히 오버슈팅에 대한 부담도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국가별로 이런 정책이나 흐름도 봐야 되겠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GDP가 2%, 1.8%인데 정시는 전 세계 1%밖에 안 돼요. 완전히 쪼그라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MSCI 전체 그룹 봤을 때 국가별로는 이 항상 MSCI가 선진국과 이머징 나눠서 국가별로 이렇게 배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봤을 때 미국은 사살 오버가 돼서 지금 물론 그 버핏 같은 걸 미리 팔고 있는 분이지만 너무 비싸지 않을까요? 물론 슈팅은 나오겠지만 반대로 이머징에 있는 중국이나 우리나라 너무 싸지 않나요? 우리나라 더 낫지만 더 싸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사이클상 흐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그림을 한번 볼게요. 한번 제가 대중의 탐욕 사이클, 이거는 항상 같습니다. 수백 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데 우리나라는 내가 봤을 땐 자매인게 있어요. 뭐 짧은 사이클이지만 반도체가 미리 빠졌잖아요. 하반기 때 이 자매인게에서 다시 시작하는 완전 바닥권에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은 현명한 투자자라 포함이 되죠. 저는 빅스국을 그렇게 표현을 좀 하고 싶은데 미국은 지금 이제 인직이랑 열광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개인들이나 대중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우리 작년에 6월, 7월 달 2차 전지처럼. 그래도 물론 더 갈 겁니다. 미국은 돈이 너무 많고 너무 쏠렸고 성장이 중심이니까 이거를 즐기시라고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안정적인 보수적인 분들은 비중을 줄일 수도 있겠지만 이 사이에 큰 흐름 보시고 그 사이에 종목위로 불쑥불쑥 올라올 때 있잖아요. 그럼 제가 어제 브로드컴이나 테슬라처럼 종목별로는 단기 슈팅의 타이밍 같은 거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겁내지 마시고 우리나라는 겁내지 마시고 미국은 즐기되 항상 꼭대기 올라갔을 때 슈팅해서 팔아야 된다는 얘기를 내년도 계속 보시는 거예요. 그런 걸 기본적으로 가지면서 미국 한국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좀 유식하게 말하면 MSCI EMDN의 국가별 올로케이션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건 참고로 보시고. 자, 그래서 미국은 경제지표 괜찮았어요. 자동차 수요 좋았다, 소매 판매 좋았다. 그 달러 금리가 지금 올라가 있는데도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어쨌든 지금은 이제 버블 슈팅 미국 중심이니까 투심 수급에 좀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자, 엔비디아가 아까 다워 보여드렸지만 별로 걱정할 건 없습니다. 우리 들고 있는 잘 보유하시면 되고, 자, 방금 말했던 것처럼 미국도 수급과 이 투심, 워낙 개인들의 돈들이 전 세계에서 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버프를 받으면서 오버슈팅 구간이 있다. 자, 금주 일정이 이제 FOMC 보는 거죠. 자, 마이크론도 봐야 됩니다. 내일 아침에 다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방금 말했던 것처럼 오버지만 우린 실전 투자자로서 즐기자, 너무 겁내지 말자는 얘기 드리고, 타이밍 되면 제가 단기 매도에 대한 얘기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어제 얘기 드렸던 브로드컴 3% 떨어졌어요. 어제부터 오버 구간인데 분할로 매도하셔도 단기로 보는 매매 구간이고요. 자, 테슬라 또 올랐네. 자, 테슬라는 제가 보는 건 뭐냐면 이 트럼프나 이 트럼프 정부의 가장 접근이고 가장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정책이든 인물이든 뭐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500 근처 지금 480분 찍었거든요. 사는 건 아니고 단기로 조금씩 이제 팔아내야 되는 단기로 흐름을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론 실적 발표 되게 반도체 잘 보고 있습니다. 자, 어제 제가 손정희 회장과 트럼프 만났다는 얘기 했잖아요. 전 세계 빅테크 CEO들이 다 나한테 잘 보이고 엄청난 돈을 쌓고 온다, 미국 투자를 위해서. 뭐 트럼프 장사꾼.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 보면은 이런 얘기 했어요. AI와 신흥기술, 미래 기타 미래 기술의 미국 발전, 결국 성장과 은인과 AI와 이쪽으로 계속 정책의 방향이 보이죠. 자, 전기차 보조금 폐지 때문에 2차 전지 좀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잖아요.
2차전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또 외국인이 또 살짝 잡아요. 그렇게 코스피를 살려놨고 의미 없습니다. 그냥 전체 코스피 살아난 과정이고 그런 부분이 이런 이유였다. 미국 제조업 키우려고 그러면 분명 말했던 빅테크상 반도체는 좀 달라요. 같이 간다고 계속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빠뜨렸는데 그 대만의 TSMC 있죠. 반도체 완전히 떠오르는 더 좋게 저는 보고도 있는데 그 웨이 회장이 미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진짜 파워 있는 일론 머스크를 만나서 회동을 했는데 자, 거기에서 나온 대화가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가 전기차를 팔고 있지만 앞으로 내가 미래로 보는 거는 자동차보다 로봇이다. 다기능 로봇이다. 몇 년 전에 로봇에 이런 때도 말할 때 얘기했지만 한 가정당 2대씩 수억 대를 팔겠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몇 년 뒤에 그렇게 될 거예요. 당연히 맞는데 그런 과정에서 반도체 수요 조달의 걱정인데 딱 그런 얘기하니까 TSMC 회장이 자, 우리가 해줄게요.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뭐 상당히 좋은 미래에 대한 비전인데요. 자, 여기서 볼 건 뭐냐? 아까 말했던 어떤 투자 사이클이 항상 들어갈 수는 있고 오버슈팅이 되겠지만 지금은 보면 미국 금리 낮춰줘서 지금 당장 수익이 줬던 PBR, 빅테크에 대한 PER 30배짜리가 아니라 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는 지금 100배 넘어갔잖아요. 거기에서 성장 붙이는 게 자율주행이 된다. 내년부터. 로봇도 빨리 된다고 막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양자나 로봇은 제가 말씀드렸던 5년, 10년, 20년 뒤에 일이에요. 양자는 한 20, 30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작년 정말 좋았던 2020 코로나 때 얘도 가고 쟤도 갈 때는 다 테마성으로 갈 수 있겠지만 결국 어떻게 되죠? 다 망가지잖아요. 수익이 안 될 때는. 지금 전 세계 돈들이 미국으로 가서 성장 미래 여기 적어놨는데 어닝을 지금 당장은 돈이 안 돼요. 그냥 앞으로 갈 길이야. 이거를 수년 뒤 어닝을 끌어서 이런 버블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 주가는 좀 오를 수 있지만 조심을 좀 하시란 얘기예요. 뭐 이런 걸 좋아해서 매매를 단타로 치는 분은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뭐 그게 아니고 저는 미국을 기본적으로 좀 투자하자, 좋은 걸 주도주 들고 하자는 측면이다 보니까 이건 투자 시향상 판단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 계시잖아요. 난 테슬라밖에 없는데 그런 분도 테슬라를 몰빵 쳐서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일부는 단기 매매 하세요. 이것도 나름대로 방법입니다. 테슬라 뭐 앞으로 왔다 갔다 단기 슈팅 갔다 떨어졌다 하겠지만 뭐 트럼프 때가 괜찮을 수 있겠지만 비중을 단기 비중 나눠서 일부분은 매매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 투자 방법입니다. 미국 얘기 좀 드리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트럼프 테슬라가 단기 슈팅 과정에 단기 꼭지 쳤다 해서 끝난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땐 트럼프 트레이딩의 지표주기 때문에 그 AI 버블과 함께 저는 추가로 더 갈 수 있다 봅니다. 그런 면으로 또 이제 트럼프 테슬라랑 같이 볼 수 있죠. 단기적으로 좀 쌍계 사이클이 있는 거죠. 물론 트럼프랑 머스크와 사이가 틀어진다. 이건 정치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리스크 때문에 어쨌든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부류는 저는 투자는 잘 안 해요. 저 개인상. 저는 그런 거 아시죠? 자, 결론적으로 썰려가던 미국 증시는 더 갈 거예요. 단기로 아까 다우나 나스닥 보여드렸지만 뭐 단기로 이거 사고 저거 팔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단기 슈팅되는 종목 얘기 드려도 제가 얘기 드렸던 지수 관련 투자 나스닥 100이나 나스닥 지수는 추가로 더 겁내지 말고 하셔도 되는 실전 투자 측면입니다. 자, CS 하는 날짜 말씀드렸고 AI 개인화와 함께 젠소랑 기조연설 그 다음에 반도체 얘기 드리고 있죠. 자, 나스닥이 좀 빠지니까 비트코인 좀 같이 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104달러인데 뭐 단기 흐름 의미 없으니까 예전 전략대로 꾸준히 가져가시면 돼요. 자, 오늘 제가 스토리상 말씀을 좀 드리다 보니까 이것도 한번 알고 계시면 좋아요. 아까 MSCI 빅수급 국가별 얘기도 드렸지만 자, 제가 지금 전 세계 주식을 다 보고 있거든요. 흐름 보기 위해서. 근데 내년에 되면 2025년 내년이 되면 미국은 돈이 쏠려서 버블 슈팅을 뭐 좋고 걱정하겠지만 정말 지금 정시가 그나마 살아가고 있는 유럽 같은 데 있죠. 영국이나 유럽 아시겠지만 독일도 마찬가지. 폭스바겐 생전 처음으로 공장만 폐쇄하는 거 보이잖아요. 유럽이 다 경기 안 좋습니다. 사실은 총리들 정치적으로 다 난리가 났어요. 아시잖아요. 경기 부진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그래도 금리 낮춰주니까 아이고 금리 같이 낮추고 트럼프 관세 때문에 내수를 부양시키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 1년 2년 동안 고금리에 대해서 분명히 내년 되면 구조조정이나 차별에서 안 좋은 것들은 많이 망가질 거예요. 자, 그렇다 해서 유럽이 왔던 2011년이나 2015년처럼 유럽의 금융위기 전체 리스크는 저는 낮다고 봅니다. 그거는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에 절대적으로 투자는 꼭 해야 되는 것만 하고 오늘 드릴 말씀 중에 중요한 거는 유럽에 되게 중요한 럭셔리 주가 있어요. 다들 아시는 에르메스, LVMH, 뭐 키링 다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 주가가 서서히 올라옵니다. 월봉을 한번 보셔도 되는데 이게 저는 되게 안 좋게 떨어지다가 전 세계 소비에 안 좋았잖아요. 근데 주가가 반등 주고 경기 부양되고 특히나 중국이 올라온다고 의지를 보이다 보니까 이 럭셔리 주가들의 월 양봉을 되게 의미 있게 봅니다. 그 말은 뭐냐? 유럽 경제에 중국은 꼭 필요합니다. 뭐를 사주든 뭐 관광으로 오든 이 중국의 커다란 인구가 진짜 필요한데 유럽이 지금 트럼프 때 많이 그 딜도 여러 가지 그 대응책 세우고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 원래 유럽이든 우리나라 일본이든 당연히 미국의 친미인데 지금 트럼프가 자꾸 딜치고 의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가 동맹국을 두고 막 딜치고 그렇게 기분을 상하게 하는 동안 중국은 그런 동맹국 친미 국가한테 손을 자꾸 내밀어요. 그리고 소비를 키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럽 경제랑 소비 경제가 중국 소비가 상당히 필요하고 당연히 필요합니다. 정치랑 경제로 다른 면도 있어요. 자, 중국 시진핑은 또 중국 소비 부양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 드렸습니다. 이거 없으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중국은. 자, 그리고 아까 MSCI 비중도 말씀드렸지만 자, 요거는 중국 성장률을 지금 4.5%다 그러고 내년 5%를 보고 있잖아요. 그 GDP 그때 다시 공부하셨지만 그 중에서 중국 필요한 무역 흑자가 지금 나오면 괜찮거든요. 중국 수출 되게 잘해요. 무역이 괜찮은데 그 말은 뭐냐면 얘들을 수출을 엄청나게 많이 뭐 치킨 값도 하는 거 있지만 실제로 수입하는 거 있죠. 왜 수입하는 게 수입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왜? 소비가 약해서. 그걸 키우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소비가 키워지고 소비가 좋아지면 중국 소비가 좋아지면 유럽 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요. 얘들이 럭셔리를 사든 유럽의 상품을 사든 관광을 오든 그런 면 때문에 이 중국의 소비 부양과 유럽 경제는 밀접합니다. 이런 면에서 제가 볼 때 내년에 트럼프 관계된 것들과 중국 흐름, 유럽은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고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뭐죠? 우리나라도 사실 미국보다는 중국 비중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무역 아시죠? 20%대나 되는 중국 무역 비중이 15%가 빠지니까 미국으로 봐야 되는 건 맞지만 뭐 반도체도 뭐든 보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이 MSCI에서 꼴찌가 돼 있고 이 중국 순서가 진짜 우리 밀려 있잖아요. MSCI 1%까지 완전 그냥 급락해 있는 상태인데 지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의 뭐 인스타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인플루언서들 있죠. 다 중국 가 있어요. 왜? 한 달 전인가 중국이 그 무비자로 풀어버렸잖아요. 가서 전부 다 북경 상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야 친중이나 나쁘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 말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중국이 8년 만에 공식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8년 만에 한알령을 해빙을 서서히 하는 분위기예요. 이제부터 끝났다라는 게 아니라 그때처럼 서서히 푸는 분위기라 보는 게 맞습니다. 트럼프 대항한 중국의 흐름, 유럽이든 우리나라든 중국 흐름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제가 얘기 드렸던 중국 수혜주를 3개 말씀드렸습니다. 게임 대장, 엔터 대장, 바이오도 하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곁다리로든 반찬으로든 꼭 얘기를 한번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도 막 사란 얘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내년을 보시면서 미국과 유럽과 우리나라, 중국 흐르면서 우리가 투자를 잡아가는 과정에 제가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얘기 좀 길어졌는데 알아두시면 정말 도움되는 분위기니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자, 꼴찌국장은 오늘 왔다 갔다 했지만 앞에 내용이 되게 재밌었으니까 그래 들어주시고 자, 아침에 외국인들이 샀지만 코스피를 올렸어요. 어제 제가 코스피 선물을 살짝 매도를 줄였다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코스피를 잡았습니다. 아침에 코스닥이나 바이오 훅 떨어졌잖아요. 코스닥은 괜찮은데 또 떨어지나?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등락을 맞추는 게 아니라 추세만 보시면 돼요. 자, V자 반등 이후에 삼전이나 반도체 괜찮아진다 보기 때문에 출렁거리더라도 바닥을 만든다 했잖아요. 이제 월선 깨졌지만 또 차트 보는 분은 뺐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그냥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삼전 잡아주고 코스피 선물 잡으면서. 자, 그리고 나서 코스닥은 어떻죠? 괜찮았잖아요. 아침 빠졌지만 5월선 회복 또 됐죠. 코스닥의 큰 거는 물론 바이오로 봐야 됩니다. 그런 면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 바이오, 반도체 봐주시고 분명히 외국인과 환율이 변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12월 양봉과 함께 의미 있는 모멘텀이 생깁니다. 그런 과정 관리 해주시고 넘어갈게요. 자, 어쨌든 저는 결론적으로 계속 빅바이오가 계속 좋게 보면서 12월 달에 꼭 좀 사두십사 계속 과정 관리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참고되는 삼바, SK밤 괜찮죠? 느긋하게 보는 이런 추세, 외국인 보는 추세 가져가는 거고 실전 종목은 여전히 괜찮습니다. 알테오젠 뒤에 가서 제가 설명 더 드릴게요. 자, 필수익백주 되게 신기한데 어제 확 빠졌는데 페이크라 했잖아요. 확 다시 들어오죠. 제가 가끔씩 가격을 잡는 매수세다 이럴 때 한번 단기로 치고 가는 경우 있는데 오늘 그런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다음 매매용 펩트론 말씀 다 드리고 있는데 그 기다리는 과정, 그다음에 중국 수혜주 말씀드렸죠. 이거 3번쯤 되겠네. 자, 이렇게 한번 재료를 스토리상 같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AI 반도체는 미국 AI 반도체 슈팅, 그다음에 CS 같이 보면서 요거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자, 외국인의 비중이 55% 삼전이 갔다가 삼전 외국인 비중이 50%까지 빠졌어요. 지금 50.4인가 50.5인가 거기에서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패턴이 나와요. 한 10년 20년 보면 패턴이 나오는데 요거는 제가 내일 설명드릴게요. 앞에 시간을 좀 많이 써서. 엔터게임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중국 수혜처럼 볼 수 있고 빅수급 들어왔고 JYP 계속 키우면 됩니다. 자, 게임 대장주도 신고가 계속 도전하는 과정이에요. 좋습니다. 기준은 물론 제가 빅바이오 이제 키우고 그 다음에 반등을 주는 AI 반도체 보지만 엔터게임도 진짜 훌륭해요. 대장주만 딱딱 찍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자동차가 많이 올랐어요. 자동차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가끔 말씀드리는데 오늘 현대기아차가 6%나 급등했습니다. 이런 게 코스피 도움이 되고 외국인이 컨트롤하는 과정이라 보시면 돼요.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주가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뭐 이제 중기주 배당주로 말씀드렸던 기아차도 있어요. 넘어갈게요. 자, 전국 안정과 정부 정책을 계속 관리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을 내일 토론하는데 뭐 약간 지연되는 느낌도 있는데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변인이 좀 더 논의한다는 얘기도 했었고, 오늘 국힘의 원내대표가 대통령제 개헌은 논의를 시작하자 얘기했습니다. 아마 4년 중임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적극 찬성입니다. 우리나라 5년 단임제가 우리나라 진짜 발전을 엄청나게 저는 좀 갉아먹고 있다 생각합니다. 4년 중임제로 한다는 것은 저는 개헌 적극 찬성이고요. 금융 안정화 과정에서 하는 총재님 되게 많이 노력하셨어요. 저는 괜찮다 봅니다. 이게 맞다고 봐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런 만들어간 과정 같이 봐주세요. 자, 오늘은 제가 장이 좀 출렁거렸지만 거기에 볼 수 있는 포인트, 유럽이나 미국에 대한 사이클을 말씀을 드렸고, 자, 구체적인 종목은 파트 2에서 더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정말 싼 밸류 큰 방패를 들고 있는 국장, 미국과 우리나라 좀 다르게 봐야 된다는 사이클 제가 말씀도 드렸고, 섹터별로 매기 오락가락하는 거 다 치지 마세요. 맞추지도 못합니다. 그 가운데서 힘들지만 연말마다 항상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빅바이오, 그다음 반도체 올라가는 거, 그 외 종목도 다 말씀드리니까 같이 과정 관리 좀 해주시죠. 진짜 5% 10% 이렇게 등락하는 거는 다음에 제가 몇 배 정도 모으려는 빅수급 흐름에서 별로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마치고 파트 2에서 우리 멤버십 고객과 함께 말씀 또 이어나갈게요.